안녕하세요. 주식구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좀 많이 올랐네요. 2600을 한번 찍고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끌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부터 또 화요일은 휴장이고 또 수요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6월달 옵션 만기. 가장 중요한 날은 이번 다음 주 목요일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외국인이나 기관들, 특히 검토의 포지션이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산 거는 좀 빠질 거고, 그죠? 네. 사지 않은 데는 또 채워넣을 거죠. 제가 볼 때, 내일은 관마, 수요일 날 오전장을 보면 방향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우리나라 종합 주가에 대해서. 특별한 지금 변동사항은 없고 나스닥 조금 오르고 계속 상승이네요. 자, 근데 경기 선행지수가 조금 내려가는 폭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한 3개월 동안에. 근데 4월달이 정점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5월달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또 나오겠죠. 만약에 4월달이 제 하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종합주가나 경기선행지수의 영향을 봤을 땐 6월달은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자체가 아직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매집 세력이 지금 보시면 5월달 엄청 샀어요.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이 거래량 대비했을 때 금액으로 봤을 때 엄청 샀어요. 지금. 이게 제가 볼 땐 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좀 사고 매도와 매수가 좀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이게 거의 묻지마 매수처럼 막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2600이 다시 무너져서 2500선 하반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아주 변동성이 심한 장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종목들도 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거고, 이런 관점을 보고 저희들 주 종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 금요일날 방송과 마찬가지로 목요일날 방송했었네. 금요일에 아주 중요한 방향을 결정할 것 같아 했는데 다행히 상방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요날 5월 30일 날 쭉 뺐을 때 고가 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딱 거기 갔다가 빠져버려요. 그죠? 그러나 밑꼬리 달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선물하고 관련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좀 많이 주워 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풀 수는 없지만 다행히 현재 위에 이 라인에 지금까지 다시 터치를 하고 행보를 할 건지 다시 한번 반등할 건지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까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러나 일단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렇게 강한 상승이나 강한 하방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 금요일에 좀 많이 땡겼습니다. 많이 땡기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20%를 넘어가면 그렇게 강한 매수 세력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프라코어의 외국인 지분이 맥시멈이 20% 정도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연기금이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연기금이 기관하고 연기금
연극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 포지션 변경이라는 게 이 회사 종목의 비중을 좀 많이 실을 것 같으면 대부분 연기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또 대체적으로 보면 한 20만원 정도 먼저 팔았잖아요. 그죠? 5월 말경에 다시 보충해가 였는 거기 때문에 였는다는 거 좋은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많은 선 위로 안착을 하려 그러면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요 4일간에 치고 올라가야 될 거죠. 네, 치고 올라가서 10200 1200원 선까지 한번 요 고가인 1200원 선까지 뚫고 올라간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라인이 요 십자봉 라인이에요. 그래서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딱 목요일날 매수 타이밍이었네, 뭐 결과론적으로 과거를 따진다 그러면 항상 후회만 하면 되죠. 그러나 다음 주도 그렇게 나쁜 현대인 프로코어로 봤을 때는 다음 주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또 어떻게 방향이 튈지는 모르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로 보고 올라봤을 때는 주는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면 요날 으스로 매도가 강했기 때문에 좀 빠졌습니다. 그러나 올라봤을 땐 아직까지는 세력이 살아있다는 거죠. 자, 6월달 마지막입니다.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올라가도 6월달 7월 초까지 가면은 아마 꺾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전고지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겠지만은 한 11,000원까지만 저도 요서 지금 한 10% 정도만 더 올라가면 나머지를 좀 털고 싶은데 한 번 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기회는 있을 거니까. 예, 저도 그래 보고 지금 계속 그 비중은 들고 있습니다. 딱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11,200원 한번 뚫을 주고 지난달 4월달이죠. 5월달이죠. 한번 뚫으려고 하다 시도했기 때문에 재차 한 번 더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외국인 비중을 제가 볼 때는 한 5% 정도 줄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기간으로 접어든다 하면 반드시 이 회사는 영향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EQ 실적까지는 아직까지 희망적이고 아직 또 더 끌어올리려는 끌개는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한 11,000원대 위로 한 번 더 뚫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거북이 판단. 그래 보시고 내일 10200을 뚫을 수 있는지 그까지 한번 다시 터치를 하는지 요날 5월 24일날 10 고가 10100 요 5월 24일을 한 번 더 반등을 한다 그러면 찬스가 딱 한번 올 것 같네요. 네. 그래 보시고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HMM 같은 경우는 이거 말도 많고 지금 많죠. 공매한테 사파가 잡힌 것 같아요. 사파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잘 보시면은 저희들 지금 같이 주식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데이터를 한번 쭉 다시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여기서는 제가 올리지는 못하겠어요. 초상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학생들이 해난 거기 때문에 이 다이너마이트의 긴 심지에다 불을 붙여놓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그 심지의 길이가 좀 길어져 있을 뿐인 것 같은 판단이 섰습니다. 선행지수하고 SCFI 그리고 거기 환율 그리고 주가의 향방까지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저점 바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져 있던 진동폭 자체가 한번 크게 움직일 것 같은
그래프상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결정 지을 건 없지만 이슈가 이슈를 몰고 오는 거니까. 그리고 또 지난주부터 방송을 드렸을 때 6월달 선물을 한번 보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월달 선물이 지나고 나면은 제 판단에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HMM이 일단은 수급상으로 봤을 때 움직일 것 같아요. 뭐 이슈상으로도 아직 놓은 게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건 없지만 수급상으로 따라서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2만원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며칠이 걸리든 간에 일단 옵션 만기일이 넘어가고 나면 움직일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매한테 삽다가 잡혔습니다. 약 300만 주 정도 되더라고요. 300만 주. 전체적인 거래량 그리고 발행된 주식에 대비해서는 0.5% 정도, 0.4% 정도 되더라고.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없는 수급이 지금 완전 마른 우물에서 공매도가 요 정도 움직이는 거는 치명적이죠. 그렇죠. 치명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까지 왔다고는 보지만 월요일 다시 또 뭐 17,700원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뭐 나쁘든 좋든 이런 400만 주씩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져버려야 이게 어떻게 오르든 내리든 결정이 나는데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지리멸멸합니다. 현재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은 자연적인 현상인지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것이 아주 많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장애 시간 10분 동안 움직였던 약 300, 260만 주, 300만 주가 제가 볼 때는 선물하고 아직 선물로 관련된 게 많은 것 같고 거기 정리가 되는 목요일 이후에 이 주가의 움직임 방향이 좀 위로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 다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시간을 두고 한 주, 두 주 정도 봤을 때 2만원선까지 어떻게 빨리 올라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선물에 좀 기대를 하는 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달 3월달부터 4월달 5월달 보시면 프로그램이 전부 팔았어요. 보면 또 엄청난 양입니다. 여기에 살찌는 솔직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제 분석상은 그렇습니다. 얼마가 올라갈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요날 19,000을 넘어갔던 요날 5월 23일날 한번 올라갔던 요날 요거를 어떻게 한 방에 뚫는지 아니면은 단계별로 뚫는지 내일 월요일부터 좀 지켜보십시오. 내려가는 건 없습니다. 내려가는 거는 하방을 잡고 있다 그러면 조금이나 순전한 생각이고 올라가는 길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경기 SCFI가 약간 좀 돌아서고 경기가 지금 4월이 정점 바닥이라고 판단이 선다면 5월달 현재 6월달 반등 7월달 반등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원래 정상적인 차트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어떻게 결제 첫 단추는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월요일장, 수요일장, 목요일장까지 HMM은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슈는 따로 확인된 대로 방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이것도 제가 리코딩 하듯이 말씀드릴게요. 6,200원, 400원 이상 올라간다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따지고
올라갈 것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많습니다. 얼마까지? 6,000원이 하면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자, 저가 금요일날 6,040원까지 가죠. 무너졌으면 좀 들어가도 괜찮았겠죠, 그죠? 한 2, 3%더. 그래서 저는 매수는 자제하시고 매도는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요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 지금 이게 6월 선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장이 걸리는지, 갔는지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축소는 괜찮겠지만은 매수는 자제하시고 목요일까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 그리고 현재 상태의 단기 반등이 너무 심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치고 가려 그러면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기 뉴스는 안 나왔어요. 예, 계약은 나왔어요. 요럴 때 이것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 올라가더라도 반드시 하루 이틀 털고 올라가지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거는 주식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상이라고 저도 말하고 싶네요. 그래 봤을 때 삼성중공업은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좀 더 올라갈 기라고 차고 계시는 분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조금 파시고 현금 확보하시는 게 다른 종목도 많아지겠죠. 좋은 종목이. 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대환료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아, 제발 중국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시진핑 형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일단 타입6하고 타입 좀 보고 우리나라 자국 내 경기부터 좀 살리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PPI 제조업 지수나 실업자나 이게 지금 상당히 지수가 안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선방인정이 됐다면 2분기를 정점으로 다시 한번 리바운딩 할 수 있는 기회가 중국이 잡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얘들은 뭐 공산주의 대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럭비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경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저희 인민들 살리려고 그러면 뭐 돈 좀 더 풀어야 되겠죠. 돈 좀 더 풀고 경기 부양을 하겠죠. 자, 문제는 경기 부양을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종목만 올라가지 전체적인 우리나라 종목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또 튈 가능성이 많아요. 강세보다 약세로.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시가 초겨울 깊은 호수 살얼음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데도 보면은 희망적으로 이야기 들으려니 그렇고 절망적으로 이야기 들으려니 그렇고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밖에 이야기를 못하는데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 주가가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투기성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투기성이. 남들은 다 안 좋다고 보는데 혼자서 좋다고 사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는 투기성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내상을 많이 봐요. 상대적으로 외국의 미국이나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유럽 보다 투기성이 더 심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법적이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조장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게 또 편성하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많고 저는 참 그런 쪽하고 거리가 멀게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는데 투기성이 심해서 그래요. 자, 대환유화가 지금 보시면은 계속 모아갈 자리라는 거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실 수 있고 일단 경기 민간주의 첫 바탕은 케미칼 화학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정점이 우리나라 경기 선행정점이 4월달에 맞다면은 6월달 반등해야 됩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5월달이 좋아할 거라고 판단해 쓴다면 반드시 이번달 롯데케미칼 대환유화는 선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얼마까지? 1차적으로 15만원을 뚫고 가야 됩니다. 15만원. 요거 15만원을 뚫고 가야 돼요.
뭐 정확하게 하면 14만 7천원. 요거를 뚫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간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다는 거. 그리고 수급상으로도 보시면은 딱 보시면 나오실 거죠. 개인은 계속 와가지고, 제가 볼 땐 이 개인은 장기적으로 보고 올 하반기 보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올 하반기에 봤자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름 지나면 하반기에. 중장기로 보면은 2, 3개월 보면은 반드시 수익 올 자리라는 거는 벌써 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환유와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뭐 차트로 봐도 그렇고 올해 경기 방향을 봐도 그렇고 현재는 아주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능력을 봤을 때 수급만 들어오면 엄청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2, 3% 올라가는 거, 이 변동폭이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심해요. 거기에 너무 이제는 막 흥분하시는 분도 안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보시는 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항공 22,000원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왜 의미 없나니, 이것도 뭐 같이 갈 거예요. 대환유와 뭐 호텔 신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이슈에 이슈를 묻는다고 지금 뭐 통합 때문에 깽판을 치사도 대한항공 그렇게 만만치 않은 주식입니다. 자, 확인 시가 따졌을 때 22,600원 22,600원을 언제 뚫느냐. 한 번씩 움직일 때 보면 5%, 야, 저기 한번 보시면은, 자, 요날, 요날, 5월 20일, 요때 아마 터졌을 거예요. 미국하고. 타입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이래 보시면은, 이래 일어나는데, 뭐 별거 없고, 만약에 미국이 승인을 해준다, 조건부 승인을 한다든지, 란 뉴스만 떠도 최소 5% 이상 올라갈 주식이 이런 주식입니다. 현 상태에서 5%. 다시 말씀드리면, 좀, 오늘 내일 보고 단타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자, 매집하고, 짧게 한 달, 길게 3개월을 보시고 들어온다 그러면,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 오늘 금요일 기간 금투 기관들 들어와서 주가를 2601포인트에 탁 안착시켜 놨습니다. 그러나 이 2601포인트가 앞으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합 주가가 되려면 이번 달 최소한 2650선까지 올라가야 돼요. 과연 올라갈 수 있는 끌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아닙니다. 단언컨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니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옵니다. 잘 보시면은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0.3, 0.3, 0.3 하다가 4월달에 0.2로 왔어요. 그러면 이 진동폭이라는 게 그렇게 팍팍 올라가고 팍팍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0.2나 0.1로 5월달 지수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약 6개월 걸려요. 6개월. 벌써 침체는 왔었다는 거고 회복이 되려면 확인해야 되부터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권사에들 리포트나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은 올해 하반기는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다, 반드시 좀 좋아질 거다고 하는 이유가 4월달 5월달부터 불렀던 노래가 그래서 부른 겁니다. 다 지수를 보고 확인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걸 100% 저도 동감하고, 그래서 지금 4월달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0.2가 0.1로 줄어든다면 바닥이었죠. 그죠?
그때부터 반등을 하는 거는 점차 올라가는 건 6개월이 걸린다고 회복하는데. 자, 그래 봤을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경기 민감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 민감주. 그러면 경기 민감주 중에 저희들이 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전부 경기 민감주예요. 인프라코, HMM, 삼성중공, 대환유화, 대한항공 다 경기 민감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바닥을 보고 계속 노래를 불렀던 거고, 단 거기서 HM만큼은 경기보다는 저는 매각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낚싯밥 던져놓고 저는 기다린 겁니다. 풀베팅에.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6월달이 만약에 다른 주식들은 모르겠어요. 삼성이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고 뭐가 오르고 한다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종목들이 만약 6월달에 상승의 포지션을 잡는다면 올 하반기까지는 모든 이 종목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봅니다. 왜?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5월달이 진바닥이 나오고 4월달이 수정바닥이 5월달이 진바닥이 나온다면 6월달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는 경기 민감주들이 끌고 올라가요. 주가를. 그러면은 연말 되면은 또 내려가겠죠. 그죠? 그때는 수익을 보고 팔으셔야 되겠죠. 물론 계속 방송하면서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고통이 2, 3개월 동안 고통을 느끼신 분들은 그 고통만큼 대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식이 깨면서 나오는 확신할 수 있는 대답을 드리는 겁니다. 또 내일 하루 또 주식을 보시면은 화요일날 또 쉬어야 되겠죠. 그죠? 또 그 당시에 미국의 지수들이 어떤 변동을 일으킬지 사실은 또 불안하고 징검다리 휴일 때문에 치고받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요일 목요일 만기일이 또 걸리기 때문에 또 불안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아마 매도와 매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2600선을 지킬 수 있는지 원래를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밀릴 것 같아요. 2600을 다시 깨고 밑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려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강보합이나 약보합으로 끝나지 그렇게 반등의 포지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만기일 때문에 그래요. 만기일 때문에. 물론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그렇고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죠. 뭐 1포인트 이상 올라갔으니까. 과연 그거를 우리가 반응을 보려면, 그리고 반영이 된다는 걸 보려고 그러니 해필이면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라가려면 올라가고 내려가려면 박살이 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수들은 우리 종합주가 대비 저희들이 보여가는 종목들은 그렇게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영향은 덜 할 겁니다. 그것만큼은 저도 장담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떻든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럴 때 슬기롭고 좀 다시 한번 차분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시고 좀 보시면은 그나마 정신건강에 좀 덜 데미지 입지 않겠나 하는 게 거북이의 생각입니다. 자, 다음주 옵션 만기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대비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저도 기운을 넣어드리고, 여러분 버팁시다. 버티면 성공합니다. 성공은 수익으로 계좌가 붉게 타오를 겁니다. 감사합니다.